세계 최초로 한인 과학자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 분자신경생물학 김광수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하여 뇌에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파킨슨병의 임상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하게 되어 이로 인해 뇌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에서 1000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국내에도 11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마이클 제이 폭스 등 유명 인사들이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과를 낸 김광수 교수는 1954년 출생하여 카이스트 대학원 생물공학 박사 출신으로 코넬 대학교 테네시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하버드대 의대 줄기세포연구소의 교수로 재직 중인 신경생물학과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분야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변형,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을 생성케 한 후 이를 파킨슨병 환자의 뇌 깊숙이 주입시킨 결과 면역체계에 거부 반응 없이 환자가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과 자전거를 탈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광수 교수는 향후 안정성과 효능성 입증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하며 FDA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10여 년 정도 후속 연구를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맞춤형 세포치료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시냐 야마나카 교수가 유도만능 줄기세포 제조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이 뇌질환 환자 치료에 적용돼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명의 환자가 자신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포치료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병의 호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해 파킨슨병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한 것도 성공한 사례도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꼽힙니다. 이식은 2017년에 이루어졌지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20여 년간 연구해온 기술을 활용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고 FDA 요청에 의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69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인 조지 로페즈의 도파민은 높았고 그의 뇌와 몸은 파킨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2년 동안 PET, MRI 영상 등 후속 테스트를 마친 후 올 5월 임상치료에 성공했음을 발표한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치료를 자원한 사람은 김광수 교수의 자금을 지원해준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조지 로페즈는 의사이자 사업가이자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광수 교수가 2009년에 많은 논문을 발표한 뒤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연구 성과가 더 진행되지 않자 자금이 떨어졌고 그때 조지 로페즈가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는 맞춤형 줄기세포의 신속한 연구와 파킨슨병 정복을 위해 애써달라며 김광수 교수 연구팀을 꾸준히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치료에 성공한 최초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파킨슨병의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체세포를 안정적으로 줄기세포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킨 후 뇌에 이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효율로 진행돼야 하며 유해성이나 부작용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김광수 교수는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연구에 오랫동안 집중해왔습니다. 김광수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세포로부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제작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 도파민 신경의 분화 메커니즘을 밝혀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하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역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변화의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임상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역분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그간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킨슨 동물 모델에 이식했을 때 암세포 등의 부작용 없이 파킨슨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성공한 사례가 한 명뿐이라 좀 더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파킨슨 병 치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치료법이 들리는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가능한 빨리 자금을 지원받아 적용되기를 희망해. 정말 좋은 소식이야.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야. 이것은 놀라운 돌파구가 되겠지만 내 희망이 깨지기 전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어.
믿기지가 않아. 언젠가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해. 좋아, 마이클 제이 폭스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백투더 퓨처 4를 찍자. 왜 우리가 이런 환상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 번 보고 다시는 그 기사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이 기술의 놀라운 점은 파킨슨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아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화를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넓게 보자면 말이죠. 현재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이 동영상대로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수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재설정할 뿐 신경세포의 변질을 일으키는 어떤 근본적인 조건도 다루지 않아. 직접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현재 가능한 치료법으로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가 있어. 한국은 줄기세포에 대한 흑역사가 있지. 그렇다고 이번 실험도 그럴 거라 믿는 건 아니야. 실제로 제보자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으니까. 이 기적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벌써 10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이런 종류의 치료는 비싸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소식은 조회수가 100만에서 500만 회에 이르지만 과학적인 발견 뉴스는 고작 1000 미만? 이것은 우리의 무관심이 호기심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나는 믿고 싶지만 광범위한 미디어의 보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과장된 것이거나 아니면 헛소리라고 생각해.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